일기 신도시는 30년을 맞았어요. 리모델링을 바라봐야 될지 재건축을 바라봐야 될지 재건축을 바라보는 게 우선은 맞다고. 한마을이라든지 매화마을에 용적률이 높은 게 있어요. 일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불지핀다 라고 하고, 서현역 주변에 시범단지 4개가 있잖아요. 삼성, 한신이랑 우성, 현대, 한양, 요 4개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제 추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진행이 되면요, 이게 이제 분당의 1호 아파트가 될 거예요. 1호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는 30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기지개를 필 시기가 이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지개가 필 시기에 우리는 리모델링을 바라봐야 될지 재건축을 바라봐야 될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게 우선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9년도에 7월 15일 날 난 거 보면요, 2035의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재건축이 도래한 어떤 아파트 리모델링을 반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도시기본계획 제가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위에는 국토기본법이 있고, 그 국토기본법이 쭉 내려오다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 중에 하나가 이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근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게 뭔 상관이냐. 제가 말했잖아요. 기본계획은 일단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긴 한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인구. 그래서 인구를 산정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 추정한 부분을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기본계획이 그런 역할을 크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인구는 어떻게 추론하느냐, 이게 이제 자연적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 증가분이 있어요, 기본계획에서는. 근데 자연적 증가분은 출생이라든지 전출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증가분은 바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2035년까지 어느 정도 넣겠다라는 것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인구에 대해서 기반 시설인데 인프라를 까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런데 이게 이미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2019년도 했고, 2026년부터 어느 정도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기 신도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지 지분을 많이 봐야 돼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의 대지 지분들을 많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신축이 되면은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는 신축이 목마른 동네예요. 그래서 못 믿으시겠지만은 분당에도 재건축을 지금 서현역 앞에 시범단지가 4개가 통합 개발되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도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한솔마을의 한일 3단지도 그렇고, 샛별마을의 일부도 뭐 지금 토론방을 열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탑동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야탑동에 뭐 여기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탑마을이라든지 매화마을에 용적률이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임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서현동, 순회동이 교육의 메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에. 그 다음에 분당동, 효자동 중심으로 있는 분당동, 그 다음에 정자동, 그 다음에 금국동, 구미동. 제가 여기 전체 행정구역을 다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지 지분이 진짜 많게는 3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대형 평수 중에는. 그래서 분당은 지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만약에 돈이 되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요, 앞으로 일기 신도시에 빛을 내게 해줄 신축 아파트, 예비 신축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 많은, 즉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 쪽을 한번 찾아서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있는데 뭐 여기서 하면 또 난리 나겠죠. 난리 나니까 뭐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얘들이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 작다는 건요,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요, 설령 단기간 내에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들은 올라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플러스 그 공법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PC 구조라는 게 있고 RC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RC 구조는 지금 우리가 짓는 공법이에요. 그냥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타설해가지고 그냥 쭉 올리는 거예요. 근데 PC 공법은 뭐냐면요. 건물의 보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블록 쌓기 하는 거예요. 블록 쌓기. 이런 거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내구성도 좀 안 좋고 이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는 조금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용적률이 조금 많더라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이런 이제 분당에도 조금 일부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도 신축이 되는데 리모델링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예, 좋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건요. 일단은 행정 절차들이 초기 단계 때는 현수막 하나 붙을 때마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사업성에 대한 문제. 그럼 사업성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가격들이 좀 둔화가 될 거예요. 둔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신축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느냐. 그럼 신축이면 가격이 신축에 대한 가격들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신문을 보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기 신도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신축이 목마른 동네예요. 그래서 이 신축이 구성이 되면요. 가격들을 견인하고 가격이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싸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평촌 쪽으로 가볼까요? 평촌도 지금 신축이 밀집된 데가 있어요. 여기죠. 호계동 쪽이죠. 평당 가격을 보면은 다 3천이 넘어가요.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바인 퍼스트라든지 평촌 더샵 아이파크라든지 여기 조금 있으면 또 분양을 할 건데 여기가 거의 뭐 7,000세대 이상이 들어와요 이제는. 근데 여기 평당 가격을 보면요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보다 위치가 더 안 좋은 위쪽에 보면은 그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평당 가격이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요. 한 4,000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평촌도 마찬가지고 일산 같은 경우도 구축이지만 신축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풍동하고 식사동하고 비교해보면 식사동이 2010년 이후에 나온 물건들이 많고 그 뭐 풍동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서 뭐 2010년 사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위치는 그 식사동이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 식사동의 평당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일산의 메인 지역은 아니지만은 일산 같은 경우도 신축이 나오면은 가격들을 견인하고 목이 마른 동네라는 것들을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지역의 변화는요. 곧 도래할 철도 노선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곡 판교선 26일 착공이라고 했죠.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방송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은 착공을 했어요.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는 809를 착공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그 구간이 이제 인덕원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4월 26일 날 인동선도 같이 계약 체결하면서 착공의 시그널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909, 109인데 909가 흥덕역하고 저기 수원 쪽의 구간이고 그리고 109가 이제 인덕원 쪽 구간이에요. 거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고 국가 뭐 철도공단 관계자가 뭐 26일부터 사무실 짓는 작업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빠르면은 이 착공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 자체가 6월에서 9월 정도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월판선하고 이제 인동선도 완전히 가시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개월 전까지 가격들이 많이 약진을 했어요. 하지만은 착공한 이후에도 그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특히 상승장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월판선하고 인동선이 석 달 사이에 12%나 껑충 뛰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이 급등한 부분들은 아마 지역의 변화, 지금 곧 도래한 역사들의 어떤 그 이제 착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격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이점들이 많았죠. 남부 쪽에.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들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